구성기 전수미의 금요 금요? 미스테리. 네, 안녕하세요. 벌써 두 번째 시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네. 최근에 그 정치풍자 전시전이 국회에서 철수돼서 논란이 됐어요. 네, 굿바이 전인 서울이었는데 이제 민주당 의원님 전체 12명 의원들이 함께 해서 특히 굿바이 전시 조직위원회와 함께 공동 주최한 행사였죠. 네, 표현의 자유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언론 자유 탄압받는 문제도 좀 얘기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보셨죠? 네, 특히 최근에 이제 불통으로 유명한 윤석열 정부가 자신네들을 공격하거나 통제하거나 비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바로 국회 사무처 허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2시에 기습 철거 당한 그 사건의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작가님 두 분을 이 현장에 모셨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하 작가입니다. 전 너무 뵙고 싶었어요. 이 작가님.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왜 뵙고 싶었는지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작가님. 예, 안녕하세요. 발칙한 미술이 전공이 되고 그 착한 미술을 지향하고 있는 그림 그리는 작가 이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도 너무 뵙고 싶었어요. 네, 이것도 왜 그런지 반갑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저 사실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건? 사태? 이거 실시간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게 그 밤에 이렇게 설치하셨죠. 저녁에 국회 그 로비 네. 로비에다가 전시회를 그 이름이 뭐였었죠? 굿바이 전. 굿바이전. 예, 굿바이전이 서울이라고 해서 국회의원 회관에서 1월 9일 날 바로 개막식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우리 뭐라고 할까요? 활동가들 그리고 좀 국회의원들 또는 어떻게 변호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모여 있는 어떤 담소 나누는 채팅방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갑자기 긴급 공지가 떴어요. 어, 밤 늦게 긴급 공지라고 했는데 국회 사무처에서 이거를 철거하겠다라고 공문이 왔다라고 공지가 와가지고 저는 그때 다음 날 아침에 무조건 가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가기는 웬걸? 이게 새벽에 철거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철거를 하면서 철거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철거 근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 이건 행사겠죠.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 회의실 또는 로비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그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 내규에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풍자전이었었잖아요. 네. 풍자는 여기서 말하는 비방이 아니지 않아요? 네, 저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입장을 변호사로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유명 정치인에 대한 풍자 그런 비판은요 기본적으로 그거를 처벌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 특징은 바로 독재국가입니다. 이거에 대한 지금 행위는 누구보다도 지금 한국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행태라고 저는 보고 특히 명예훼손, 지금 모욕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절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고요. 우선 그리고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그리고 개인의 저작권의 문제, 예술의 자유에 있어서 보호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행한다는 건 지금 대통령실 정부가 초헌법적 행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음란한 그림이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음화 제조죄나 음화 배포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건데 작품을 보면서 실제로 보러 가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작품들이었었어요. 맞습니다. 이걸 보면서 불쾌함을 느낀다거나 그리고 이것이 뭐 비방 이런 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제가 이구영 작가님을 뵙고 싶었었던 이유가 제가 이 그림을 보고 보러 가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사실은요. 지금 한번 같이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림? 지금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게 우리 이구영 작가님 작품인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누구 그림이에요? 저게 프란시스 고야의 작품이에요. 1808년에서 12년 사이에 그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야가 직접 그린 게 아니고 제자가 그린 작품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논란이 있는 작품이죠. 예,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에 만들어진 작품인데 저게 이제 그 스페인의 어떤 그 전쟁에 휘말린 그 당시의 어떤 내용들이 저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또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패러디의 소재로 고야 작품을 패러디하게 됐어요. 패러디를 한 거죠. 네, 그렇죠. 지금 저희가 두 작품을 마주 놓아놓고 보고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비교가 쉬운데 사실 전시장에는 오른쪽에 있는 고야 작품이 당연히 걸려있지 아니하였고 왼쪽에 있는 작품만 이렇게 걸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저게 고야 작품의 패러디라는 생각은 못했고 저게 좀 그림 크기가 컸죠. 저게 사이즈가 위아래로 길게 해가지고 200호로 작업을 200호면 했거든요. 어느 정도 돼요? 미터로 하면은? 미터로 하면은 가로가 160cm, 오. 높이가 260cm, 오. 뭐 이 정도 되는 거니까 뭐 2.7m에 1.6m. 뭐 그 현장에 가서 보면은 상당히 큽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왜 저거를 보고 싶었냐면은 전시회를 이렇게 음. 이렇게 진열을 해놓으시고 그러니까 아트 만들기 아, 예. 사진을 찍어가지고 거기다 올리셨는데 저게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아. 제가 딱 들어왔는데 저게 거인을 그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작품까지 크잖아요. 네, 네. 실제로 보고 싶은 거예요. 저게 어. 사진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앞에서 큰 거인을 보고 싶다 저 작품을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웬걸 저거를 기습 철거해? 그래서 저 사실 되게 많이 화가 났었어요. 예. 저는 이제 벙커에 그 며칠 전에 가서 이제 그 작품을 봤는데 작품에 대한 해설을 여기서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이 작품의 의미 왜 거인을 패러디했을까라고 했을 때 거인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당시 이제 스페인의 그 굉장히 부정부패가 그게 달했고 왕이 강제로 하야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특히 나폴레옹이 이끄는 이제 프랑스로부터 침략을 받았던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이것이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 투영되고 작가님은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 작품을 좀 확대해서 보면 알겠지만 두 가지가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먼저 그 고야의 그림과 차이점은 얼굴이 우선 3개 있는 점, 네. 그리고 작품에 꽃이 놓여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아마 작품을 직접 보신 분들이 이 꽃은 어떠한 상징성이 있을까? 이제 고야 작품과 다르니까요. 그리고 얼굴이 또 이제 그 거의 고야 작품과 다르듯이 3개의 얼굴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또 작가님께서 어떠한 의미를 함의해서 그린 것일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 고야 작품을 패러디하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시대상.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 그 거인을, 그러니까 스페인을 보호하는 수호자. 아하. 그러니까 지금 그림 보면 원작을 보시면 등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림을 좀 자세히 보면 밑에 뭐 말들이 도망가고 뭐 당나귀들이 있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 그리고 저 뒤쪽에는 뭐 어떤 침략자의 모습은 보이지는 않지만 마을을 등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게 의미하는 게 마을을 지키고 있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겠군요. 그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고 오히려 저는 이제 그 패러디 작품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원작의 내용이나 아니면 형식을 빌려서 거기에 이제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덧입혀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걸 거꾸로 역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을을 수호하거나 보호해야 될 그런 어떤 존재가 오히려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지금 작가님 해설을 듣고 그림을 음. 마주 보아놓고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는 게 왼쪽에 있는 작가님 작품은 금방이라도 몸을 왼쪽으로 돌려서 칼을 지금 마을 쪽으로 휘두를 것 같네요 지금. 그리고 보면 커다란 칼을 등 뒤에 차고 있잖아요. 네. 그 저게 뭐 이렇게 그 사용을 시키는 그 망나니들의 망나니 칼이에요. 사람을 목을 자르는 차이죠. 그리고 보시면 저 위에 머리가 몸통은 하나인데 셋입니다. 지금 얼굴이 저희가- 보이는 거는 네. 한쪽은 김건희 여사로 보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고 안 보이는 머리는 누구예요? 뒤에 뒤통수가 하나 보이는 게 네. 있어요. 저게 그 독특한 파마 머리. 독특한 파마. 우리 가족이군요. 예. 본부장이라고 하죠. 네. 네. 그래서 삼두인 거인상이에요.
그리고 커다란 망나니 칼을 차고 있고 뒤에는 보면 그러니까 조그맣게 그러니까 손톱달처럼 이렇게 그 붉은 달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네요. 오른쪽 위에 예, 있네요. 그게 이제 11월 8일 날인가요? 우리나라에 이제 화성이 달을 가리는 개기월식이 네.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하면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안 좋은. 안 좋은 불길한 아, 재앙을 초래하는 듯한 그러한 것들을 암시하는 그런 상징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위에 보면은 뭐 거인이 있고 칼을 차고 있고 머리가 세 개고 불길한 달이 떠 있어요. 그러네요. 진짜. 어떤 얘기인지 알 것 같잖아요. 네. 그리고 아래 하단부 쪽은 우리들이 사는 그 아주 그 평범한 동네가 있고 그 동네 옥상에 노란 꽃들이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동네가 정말 말 그대로 평범한 동네를 그려놓으셨어요. 정말로. 예, 예. 저 빨간 벽돌 있고 저런 음. 동네들 진짜. 흔히 볼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동네고 저거는 저는 이제 그 스페인의 민중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소시민들 그들이 손에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를 외치고 소중한 가치들을 일궈낸 우리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네. 지금 아까 이 말씀을 드린 게 말 그대로 평범하다라는 말을 드린 게 저기에다가 뭐 아크로비스타를 그려놓는다던가 뭐 삐까뻔쩍한 막 주상복합 이걸 그려놓은 게 아니고요. 정말 저기서 이제 슬리퍼 끌고 나가서 편의점에서 맞습니다. 그쵸 네. 라면에 막걸리 사가지고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동네를 딱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 동네 진짜. 맞습니다. 네. 예. 저건 뭐예요? 저 꽃은 왜 있는 거예요? 꽃은 제가 그 희망이나 민주주의의 상징인데 그것이 마치 동백이 그 꽃이 통째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망나니 칼에 의해서 툭툭 떨어져 있는 모습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거인이 한번 다녀갔고 쓸고 간.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치들을 많이 훼손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더 두고 보면 안 된다. 소름 돋았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거인은 어처구니 없이 머리도 나쁘고 무식하고 자기의 어떤 이득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인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면서 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든다라고 그러면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든가 뭐 그러한 것들은 정말 풍비박산이 나지 않겠는가 와. 그런 우려의 내용들 그런 것들을 집어넣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와, 제가 지금 너무 소름 돋은 게 일단은 이 작품이 이렇게 강제 철거가 돼가지고서 이슈가 크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작가님을 모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급진 설명을 옆에서 듣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보고 칼을 들고 있구나. 네. 이 장면이구나. 아마 그게 끝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진짜로 이게 마주봐놓고 해설을 해주시니까 더 좋은 게 고야이 작품 말고 작가님 작품을 보면은요. 그림 중간을 기점으로 위아래 분위기가 일단 화끈하게 나눈다는 게 보이고 그리고 저 꽃이 저기서 저는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했을 때 저 꽃이 저게 핀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쳐서 떨어진 거잖아요 이미 저쪽에. 그렇죠. 네. 저 작가님 작품 설명 듣고 나서 지금 딱 드는 생각이 저거 자기 실현적 작품이다. 지금 작가님이 저 작품을 국회 로비에다 걸어놓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저 작품이 이제 꽃이 떨어지듯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철거가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숨겨놓은 장치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오, 여러분 이건 여기 이 예. 방송에서만 들으실 예, 수 여기서 있습니다. 최초 공개하는 네, 최초 겁니다. 공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형상이 저 안에 한 사람의 형상이죠. 한 30개의 어떤 형상들이 저 안에 있어요. 소름 돋아.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 안 보이는데 저걸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그러니까 커다란 꽃 왼쪽 송이 위쪽에 옥상에 보면 네. 굉장히 그 뭐라 할까요? 그 뭉크의 절규 같은 작품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옥상에서 저 거대한 거인을 보면서 그 비명을 지르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서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거기서 소리를 지르는 듯 공포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있고 저 위로 올라가면은 12구 참사의 어떤 그 현장들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의 삶터 속에다가 집어넣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좀 표현을 하고 싶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거대하게 보면 커다란 그 이등분으로 나눠져 있는 구도가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서는 더 작은 장치들, 더 작은 이야기들, 그리고 세세하게 우리 삶을 관통하는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 작품은 컸어야 됐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네, 거인이 네. 있어서 그 스케일을 보여주는 장치로서도 컸어야 됐겠지만 그 안에 사람을 이렇게 사람의 형상을 넣게 작은 걸 또 발견하려면은 네. 그림이 컸어야 됐겠네요. 그렇죠. 사람을 사람을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소름 돋았는데 저희 네. 착한이 팬이 돼버렸는데 지금 아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는 걸 보면은요 진짜 전면적 퇴행이거든요. 근데 이 퇴행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거는요 이게 당신들이 그냥 무슨 기존 정부에 대한 어떤 뭐 반대 태제로서 이렇게 그냥 역주행을 하는 거라고 당신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사람들 삶이 무너져 내린다. 저는 이게 너무 화가 나거든요. 근데 저 그림에서 빼놓지 않고 사람을 그렸다는 거에서 저는 좀 전율이 좀 돋았어요, 사실은요. 시청자분들도 아마 비슷한 느낌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말씀해주세요. 실제 작품을 보면요. 그 처음에 그 로비에 작품 설치하러 갔는데 더럽게 큰 작품이 있더라고요. 그냥 생각보다 작품이 저렇게 크다. 가운데 딱 자리 잡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미술 작품이라는 거는 눈으로 보면서 즐기는 거잖아요. 네. 크면은 시각적으로 이렇게 압도되는 게 있어요. 맞아요. 오. 그리고 이구영 작가가 이 생긴 거랑 다르게 물감을 잘 다룹니다. 아니 생긴 거는 물감을 못 다루게 생겼어요? 네. 눈물 그런 나요. 것도 있어요? 저는 이제 이구영 작품이 우리 낸 작품 중에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 야 이거 극찬인데요? 이하 작가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옆에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네, 옆에 있어서 하는 얘기라고 하십니다. 네. 저는 실제로 작품을 봤잖아요. 맞아요. 봤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그림에는 저는 그 크기까지 그 작가가 그림을 그리는 의도가 다 담겨 있는 거다. 왜 그만한 그 가루가 이만해요. 세로는 저 생각하고 정말 크는데 딱 압도적인 게 왜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을까라는 그 작가의 마음이 느껴지는 이 정도 크기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 거인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이 그 지금 지도자들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 본부자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를 그냥 직감적으로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그림이다. 압도적인 그림이다. 전 직접 보시는 거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너무 놀랐던 건 이 그림을 보자 반응이 있었어요. 나체? 어떻게 맞아요. 네. 예, 저는 그 나체라고 이거를 해석을 하는 상대 당의 반응을 보고 먼 눈에는 뭐가 보이는구나. 그쪽에 워낙 발달되신 분들이시다 보니까 그쪽으로만 보이시는구나라고 너무 놀랐었거든요. 어떠셨어요? 작품에 대해서 나체라고 표현하셨을 때? 심히 불쾌하죠. 어. 심히 불쾌하고,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보면은 맨살이 드러나는 부분이 등짝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거인의 등짝이고, 오히려 저는 그 윤석열의 등짝을 네. 저렇게 근육질로 그리냐. 저는 그게 불만이에요. 사실은요. 아니 저렇게 벌크업하게 그려놓으셨다고요? 진짜로? 저 역삼각형으로? 네. 너무 핏이 좋아. 네.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실제는 뚱이잖아요. 실제로 뚱인데. 그래서 오히려 욕을 먹는 입장인데, 네. 저 등짝을 보고 누드하다. 뭐 이렇게 그 모욕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서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도대체 그림에 대한 공부를 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인지 그렇지. 너무나 불쾌하고요. 그리고 저게 이제 저 작품 이전에 그 더러운 잠이라는 작품이 그 박근혜 정권 때 발표된 작업이 있잖아요. 그거를 연결을 해가지고 자꾸 프레임을 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 그림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자꾸 폄훼하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 공작인 것 같은데 결코 뭐 가능하지 않다고. 네. 성적 다양성을 존중해야 돼. 그러니까는 저 등짝 보고 변태라고 말하는 거는 흥분했다는 거 아니야. 저기서 그 키워드를 이겨냈다는 건. 수치로 내보내주세요. 저 패티시가 있는 거야. 등짝 패티시. 등짝 패티시. 그래서 이렇게 변태지. 민감하게 하시는 거구나.
거구나. 그렇지. 근데 제가 맞게 봤네요. 왜냐면은 저는 작가님 작품 이야기할 때 옷을 벗고 있다는 부분에 집중을 전혀 안 하고 다른 맞아요. 부분들에 집중을 그쵸, 했잖아요. 예. 오히려 불만이라는 거는 거기에 뭐랄까 육체에 집중을 한다고 하면은 뭐랄까요 요즘 헬스 열심히 하시는 남성분들이 인스타에 올리는 것 같이 멋지게 맞아, 너무 맞아, 그린 맞아. 게 그게 그쵸? 불만이다. 오히려 불만일 수 있죠. 네. 충분히. 저 사실과 너무 다르다. 거든요. 예. 그게 불만이지 뭐. 예. 그 작품을 보러 오실 때 그 변태들은 거부합니다. 예, 정말 네.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이 작품은 예술 자체가 아니라 나체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다음 이제 이하 작가님 작품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지금 저 앞에 있는 게 이하 작가님 작품이에요. 사실 저거는 전시되기 전부터 뭐랄까요 유명했었어요. 네, 맞죠. 유명했었던 게 저게 삼각지역 근처에다가 음. 포스터를 붙여놓고 시민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적어주세요라고 했던 작품이죠. 네. 사실 보면은 전 저거 정말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 시민들이랑 같이 참여해서 작품을 완성하겠다라는 거에서 저는 시민들과 함께 한다는 네, 어떤 그 맞아요. 마음이 읽혀서 너무 네. 좋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민들이 기꺼이 참여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기꺼이 참여했는데 거기서 이제 넘어가면 경악하는 부분. 실제 저게 삼각지역에 붙어 있고 나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나서 저게 바로 떼어졌어요. 공권력에 의해서.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잡혀가지지 않으셨어요? 이 경찰 조사 받았죠. 근데 그때 좀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작품을 이렇게 시민 참여형으로 포스터를 만들어서 삼각지역이나 대통령실 근처에 붙이시게 된 어떤 계기나 마음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이 작품들에게 어떤 의미가 좀 작가님한테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아주 화수분처럼 우리한테 이 무한대 콘텐츠를 제공해 주시는 대통령께 감사를 드리고요. 처음에 이제 뭐 작품을 해야 되겠다. 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 양반 좀 엿 좀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까 하다가 뭐 정치, 경제, 뭐 외교, 안보, 국방 뭐 어떤 거든지 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아주 그냥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이 양반의 그 벗은 모습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풍자 작품에서 이 옷을 벗기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특히 한국처럼 이렇게 저기 6.25라는 보수적인 그 개념이 강한 데서 이 풍자 작품에서 옷을 벗기는 거는 좀 위험합니다. 저도 이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벗긴다 플러스 이하 작가다 더 위험하다. 좋은 거 싫어했죠. 네. 아니 그럼 이쯤에서 뭐 당연히 이하 작가님 너무 유명하시지만 이하 작가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이하 작가님 좀 소개 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왜 주세요. 그러냐면은 아까 이하 작가님 제가 뵙고 싶다라고 해서 네, 이유를 그러니까, 네. 유일하게 안 말씀드렸어요. 네. 이하 작가님이라고 하면은 예술계 탄압의 뭐라고 해야 될까 대명사? 탄압받는 예술인의 대명사? 특히 정부로부터. 저는 불만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알아서 홍보를 해주니까 난 너무 고마워요.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어느 건물 어느 건물에 올라가셨어요? 동화면세점. 동화면세점. 그렇죠. 거기 광화문 광장에 있는 거기 올라가 가지고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었어요. 머리에 꽃을 꽂고 있는 그 그림을 그려서 딱 살펴를 하셨어요. 근데 뭐 어떻게 됐겠습니까? 계단 내려오다 잡혀가셨죠. 잡혀가셔가지고 아니야. 그 현장에서. 현장에 안주에 잡혀가셨어요. 야, 이거 더 극적이네. 저 계단 내려오다 잡혀가신 줄 알았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그거를 잡아갔을 때의 뭐 죄명이 뭐야? 저 그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남의 건물에 들어가가지고 잡아갔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잡아가놓고 나서 조사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거 왜 그리게 됐느냐? 왜 갑자기 취조같이 받으셨다고.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뇌리에 깊게 박혀있는 작가님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심지어 시민 참여형 작품을 그렇게 했는데도 이번에도 잡아가? 야, 이거는 진짜로 역사가 회귀하는 거를 보여주는 어떤 한 장면이다. 저는 이하 작가님 이번 사태 보면서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풍자화를 그리고 시민 참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셨잖아요. 네. 과거에 6번이나 기소가 됐던 경험도 있으시고
예, 그래서 그 이제 저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뜻한 바 있어서 저는 그 예술의 메인스트림이 전혀 관심 없습니다. 거기는 이제 예술의 세계가 아니고 정치의 세계거든요. 그 상업의 세계예요. 근데 이런 게 되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저는 이제 그런 거 관심도 없고 그래서 사회성, 예술의 사회성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그 시민들하고 같이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삼각 지역에 새벽에 가서 붙였죠. 다 뺏겼어요. 거기서 경찰분들이 다 10장을 제가 붙였는데 펜까지 이렇게 늘어뜨려서 그 전에 2번을 그 다른 데서 받았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낙서가 돼 있었어요. 그걸 붙였다가 경찰분들이 다 수거를 해가셨는데 잠깐 다른 얘기인데 나중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제 거 어디 있어요? 이거 저 창고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봐도 됩니까? 이렇게 가서 봤는데 네. 그 진문 뜰 때 머리 칠해잖아요. 네. 시커먼 거. 그게 이렇게 칠해졌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그게 더 작품 같은 거야. 네. 그래서 이거 조심하면 안 돼요? 코팅해갖고 이거 나중에 쓰려고. 근데 춤에 주시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전화하셔서 안 된다는 거예요. 받고 싶어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음껏 낙서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 수거합니다. 다음 날 가서 제가 수거하려고 그랬거든요. 뺏겼죠. 그래서 다시 만들었어요. 11장을 만들어서 제가 이제 시민들한테 촛불 집회에 나가서 걸기도 하고 뭐 집 앞에 붙여놓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11장에 그러니까 수백 분 거의 뭐 몇 분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수천 분이 될 수도 있죠. 거의 90%가 욕설이에요. 아주 심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시민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 작품은 저 얼굴에다가 김건희 얼굴에도 이제 붙였는데 그건 떨어져 있네요. 사정상 이미지를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뭐 궁금하시면 들춰보세요. 저거 붙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재판받는 거 아주 지긋지긋하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뭐 검찰 공화국이잖아요. 이 자식들이 뭐 말도 안 되는 집 잡아서 막 처벌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할 만큼 했다, 가렸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반어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붙였습니다. 근데 저게도 효과가 좋아요. 다 들춰봅니다. 저게 좀 그런 장치군요. 포스트잇으로 얼굴을 가리는 게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그 한창 이제 정부 비판하는 글을 쓰고 네티즌들이 끝에다 이렇게 씁니다. 판사님 주어가 없습니다. 판사님 고양이가 쳤을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역설적으로 뭘 보여주는 것 같냐면요. 지금 공포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비판이나 그 어떤 풍자나 그 어떤 공격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는 게 과연 민주주의의 국가인지 독재 국가인지 우리는 대한민국은 지금 현 주소가 어디인지 보여주는 게 바로 우리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예술가들을 탄압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궁금했던 게 그러면은 시민분들한테 다시 촛불 집회 등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국회 로비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하셨었던 거죠. 그것도 이제 철거를 당하신 거고. 그게 처음에 이름이 국회에 전시를 했을 때 이름이 굿바이 전이었었어요. 왜 굿바이 전이었어요? 이름이? 굿바이? 잘 가라는 뜻이에요, 진짜로? 우리가 인사할 때 굿바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헤어지자. 잘 가. 뭐 이런 거네요? 네, 만나서 더럽고 다시는 보지 말자. 꺼져. 제발 헤어지자. 이쯤에서 작가님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죠? 왜 또 사진을 내몰아요? 안 돼. 우리 작가님들 지켜야 돼. 영상편지 먼저 네. 두 분 중에서 누구부터 하시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짧은 영상편지 한번 보내시는 게 어떠실까요? 나중에 모아서 저희가 한꺼번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그람 작가님부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짧은 영상편지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만 보고 가신다면서 국민과 멱살 잡고 싸우기만 하고 외국에 나가면 국익을 해치는 일만 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길을 걷다가 죽어가는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오로지 소주와 건의와
이 모든 뭐라고 할까요? 자기 재미에 빠져 계시는데 당신의 존재가 심히 우려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러한 일을 하라고, 그러한 놀이를 하라고 준 자리가 아닙니다. 저희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굿바이. 제가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오히려 네. 부탁을 드렸어야 됐네요. 다음에 이제 마음의 준비 되셨죠, 작가님? 네, 여기 네. 카메라 여기를 봐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네. 이하 작가님의 영상 편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세요. 그 예술가들은 인물을 평가할 때 캐릭터로 평가를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빌런 캐릭터예요. 아주 야비하고 치사하고 뻔뻔하고 재수없고 뭐 있지? 아무튼 이거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대단한 빌런 캐릭터예요. 이런 캐릭터 만나기 쉽지 않아요. 우리 역사를 위해서 최대한 빨리 자연인으로 돌아가세요. 그게 우리 역사 또 본인한테도 아주 그 최선의 선택입니다. 좋아하시는 약주 마음껏 즐기시고 그리고 또 저기 그거 연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약주 많이 드시고 여기 또 사모님께서 저기 그림 좋아하시는데 전시장도 많이 가시고 또 제가 또 예쁘게 그려드렸으니까 제 작품도 좀 사주시고 그렇게 행복하게 보내셔야 됩니다. 지금 더 이상 이 직을 대통령이란 직을 계속 수행하기에는 본인 큰일 나세요. 예, 정말 큰일 나십니다. 하루빨리 지금이라도 당장 자연인으로 돌아가십시오. 네. 아니 말씀도 풍자야. 아니 제가 영상 이게 편지 안 썼으면 어쩔 뻔했어요. 봐봐요. 아니 칭찬인가 듣다 보면은 비판이고 비판인가 듣다 보면 칭찬이고 처음에 웃음 참느라 죽는 줄 네, 알았어요. 작가님들 너무 진짜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방송 보시고 나서 특히 이제 작품 해설 같은 것들 이렇게 두 작품 해설 들으시면서 실제로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국회에서 철거 당하고 나서 정말 당당하게 나오셨어요. 그게요. 그냥 짐을 싸서 나온 게 아니고 장례식을 치르셨잖아요. 나오면서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면서 국회의원 회관을 쫙 나왔는데 그렇게 작품들 장례식을 치르고 다시 이제 새롭게 뭐랄까요? 안치 공간이 아니죠. 새로 꽃을 피워서 전시를 하는 공간이 있죠. 네. 거기 소개 좀 부탁드려요. 저희가 국회 전시를 하루도 못했어요. 하루도 그렇죠. 못하고 그 전날 설치하고 바로 새벽 2시에 무슨 전격 제트 작전도 아니고 거기에서 강제 철거를 당했거든요. 당했는데 사실 그거를 좀 연장을 해서라도 연기를 해서라도 전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모색을 해보자 이런 의견들도 있었지만 사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곳에서 저희 작품이 강제로 철거된 거는 그 예술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항의하고 우리식으로 과감하게 우리의 이야기들을 주장들을 하자라고 중지가 모아져서 바로 거기서 저희가 자진해서 네. 전시를 우리가 국회에서 전시하면 거부하겠다. 예, 그래서 저희가 거부하고 장례식도 치르고 그렇게 나왔고요. 마침 새로운 대안 공간을 그 충정로역에 가면 벙커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유명하죠. 예, 그거. 그래서 거기 딴지일보도 있고 거기 이제 1층에 가면 벙커원이라는 그 다스베이던가요? 그거를 네, 촬영하는 이제 카페 같은 데인데 그쪽에서 공간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민희의 장이 국회에서 쫓겨난 망명 작가다 네. 돼가지고 벙커원에서 굿바이전을 계속해서 연장해서 지금 전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0일부터 시작을 해서 2월 9일까지 그때 국회에서 전시 못했던 작품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 달 동안 전시를 하거든요. 네. 지금도 계속 되고 있고 거기에 보면은
32명의 작가 그리고 77점 정도 되는 작품들을 전시를 하고 작품도 있습니다. 많네요. 작품 많습니다. 그리고 전시를 국회에 있던 걸 다 걸진 못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다는 못 걸었는데 직접 와서 보시면 오늘 현재 우리 상황, 작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바라보는 오늘 현실의 이런 문제들을 직설적으로 볼 수 있는 예,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오셔서 관람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세 가지 갑자기 떠올랐는데 굿바이전에서 지금 이름이 바뀌었나요? 그대로 굿바이전인가요? 예, 그대로 굿바이전이고 그대로 망명전. 망명 망명 작가전이라는 작가전. 게 추가됐죠. 네. 아, 망명 작가전, 작가전. 굿바이전. 그래도 네. 궁금한 게 언제 닫는지, 여는 시간이랑 닫는 시간. 12시에 시작을 하고요. 6시, 오후 6시까지 관람 6시 가능합니다. 정도. 작가님들도 상주에 계시나요? 저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아. 그 있을 수는 없고 돌아가면서 두 작가 정도는 항상 거기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리고 아, 내가 운이 좋았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님 두 분을 오늘 딱 네. 모셨는데 정말 운이 제가 좋아요. 그냥 가서 그거를 보러 갔었으면 못 뵐 수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제가 오셨습니다. 아, 제가 운이 좋았네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그 벙커원에서 2월 9일까지, 그러니까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픈을 하고 있고 작가님들 항상 상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시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점은 이렇게 훌륭하신 작가님들과 작품에 대한 소개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좋은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전시회 좀 즐겨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을 때 사진으로 보고도 이거는 봐야 되겠다 이렇게 느낌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시회 갈 때는 여러분들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뭐랄까요? 손은 무겁게, 마음도 무겁게 해가지고서 작가님들께 뭔가 응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전시 장소가 벙커원이고 그 다스베이더 촬영지이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에 다스베이더 촬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원래 평일엔 6시까지 하지만 그날은 4시까지 전시가 가능하고 4시 이후부터는 다스베이더 촬영 때문에 아마 전시나 관람이 힘들 수 있어서 4시까지 입장해 주시면 여러분들 작가님들 뵐 수 있고 관람을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끝내기 전에 일단 각자 오늘 방송 출연하셨는데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네. 작가님 먼저 이렇게 소감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쫓겨난 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예술가라는 존재는 이 돈을 버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권력도 없어요. 그래서 무슨 사회적 약자처럼 사회에서 이렇게 좀 보호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상한 미친 짓을 하더라도 뭐 예술가들이니까 조금 봐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의식들이 우리한테 좀 있습니다. 저는 전시하면서 쫓겨난 적 되게 많은데 저한테 말 없이 작품 뜯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회에서 한마디 말도 없이 이렇게 뜯어낸 거는 정말 큰 상처를 주신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아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거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세상이 암흑의 시대에 들어섰을 때 그 등불을 비추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술가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술가들은 이 권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과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굿바이전을 함께하는 작가들이 또 그런 미친 또라이들이 모여 있는 작가들이에요. 그래서 응원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슬픔, 좌절, 상처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예술가들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네, 끝. 네, 끝. 자, 이제 이구영 작가님. 제가 여기 가면 좋아하는 글귀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성이 잠들면 뭐 괴물이 눈뜬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괴물이 세상을 온통 휘젓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러한 공포를 심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궈놓은 소중한 민주주의, 가치, 우리의 희망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참여한 작가들은 다들 영혼이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들을 그리고 싶고 세상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은 작가들인데, 그러지 못하고 추하고 공포스러운 것들을 오히려 대상으로 해서 그려야 되는 현실이 너무 힘들고요. 이러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끝낼 수 있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우리들의 이야기, 응어리진 것들을 풀어내고 함께 어깨 걸고 좋은 세상으로, 저희는 붙들고 나머지 이제 국민들 여러분들은 글 쓰시고 돈 있는 분들은 돈 내고 해서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이 각자의 힘으로 우리 연대하자, 세상 바꾸자, 이런 말씀으로 수렴되는 것 같아요. 우리 두 분 작가님들 오늘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요. 저희 가능하면은 저희가 현장으로도 한번 카메라 들고 한번 찾아가 너무 좋을 것 보도록 같아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그 벙커원 가셔가지고서 응원 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2부에 우리 안진걸 소장님 모시고 캠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예술가, 우리들의 든든한 동지 이구영 작가님, 이하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